여기 나온 의사들이 다 유명해요.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파킨슨이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토마스 호지킨 치킨 박사. 호지킨 림프종을 발견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가 여기서 충수염의 거인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네. 오늘은 맹장염입니다. 맹장염.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말이죠. 하이브학적으로는 맹장은 그냥 끝이 막혀 있는 대장의 한 부분을 뜻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질환을 일으키는 애는 그 맹장에서 옆으로 삐죽하게 달려 있는 충수돌기거든요. 맞아요. 명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측 하복부로 이동하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픈데 특히 이 명치 쪽이 네, 아파서 소화가 안 배가 되나 아파. 싶었는데 이게 천천히 이동을 해서 나중엔 여기에 딱 아픈. 충수돌기가 우측 하복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생기면 이제 눌렀을 때 통증도 있고 뗄 때 통증이 있는 반발압통이 있으면 진단적인 가치가 있죠. 지금은 뭐 발생하면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심지어 원포트 하나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이 너무 늦어지면은 터져서 복막염이 되니까 그때는 좀 치료가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치료가 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사망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사망률 말고 천공이 생겼을 때 충수돌기가 터졌어요. 천공이 생겼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내과 선생님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말하지 말 거야. 무슨 뭐 복사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치사율이 한 1% 정도 보고가 돼요. 천공이 되면은. 근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확률이 막 10%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가능한 병이죠. 뭐 예를 들어서 폐혈증 가는 거니까. 충수염에 진단이 됐다고 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병이면 안 돼요. 유병률이 얼마나 될까? 한 5%? 생각보다 이게- 흔하잖아요. 이게 일단 매년 인구 10만 명당 90명에서 1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종류? 말하면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하는데 평생 동안 발병할 위험을 보면은 달라집니다. 5%라고 했죠? 적게 잡으면 7%, 높게 잡으면 16%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16%면은 진짜 높은 거예요. 평생 유병률이야. 그렇죠. 실제로 수술을 요하는 복부 응급질환 중에서 제일 흔한 질환이죠. 그럼 이게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수술 안 했어. 항생제 안 썼어. 그러면 예후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많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천공에 이르게 되고 천공이 생기면 100% 사망에 이르다고 봐도 무방한 질환입니다. 폐혈증이 세게 오는구나. 네, 자연 치유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복막염이 오고 여기서 식사를 하면 계속해서 구멍이 난 장으로 이게 쏟아져 나갈 텐데 사실은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시기에 인간은 내 배에 평생 동안 한 7%에서 16% 확률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무섭죠. 이거 호발되는 연령이 있나요? 호발되는 연령은 사실은 평생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연세 들면서 조금 더 생겨요. 사실. 젊을 때 한번 이렇게 아직 우리 완전히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는 그래도 완전 피크는 지나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림프구가 커지면서 막히니까 청소년기나 이제 20살 좀, 20대. 이때 좀 많고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거든요. U자형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요때가 압도적으로 높고 우리는 이제 약간 지나가긴 했지만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닙니다. 안심해도 될 줄 알았어. 그럼 이 충수돌기염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인간 있을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보면 됩니다. 이게 충수돌기로 들어가는 이 구멍이 막히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그럼 림프 조직이 과형성됐거나 혹은 이제 대변덩이, 즉 조그만 똥덩이가 거기에 낑기게 되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간혹 씨앗이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먹었을 때 진짜 재수 없는 건데 이게 가끔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씨앗 잘못 먹으면 맹장염 생긴다? 이거는 잘못된 속설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생겨요. 돌 같은 것도 끼면 어때요? 그런 것도 끼면 생기죠. 짧은- 옛날엔 더 많이 생겼겠다. 그쵸. 훨씬 더 정제되지 않은 걸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의 인류는 음식도 더 부드러운 걸 먹고 그리고 물도 더 많이 먹고 게다가 우리 뭐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대충 좀 조심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똥덩어리가 지나치게 단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죠. 굶어야지. 그냥 배 아프다가 그냥 열나고 배 아프다가 죽는 거죠.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죽는지를 모르는 왜 죽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부 질환 중에 탈장 이런 건 보이잖아 밖에서. 그리고 치질 이런 것도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록이 엄청 많은데 맹장, 그러니까 이 충수돌기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면 배 안에 있으니까. 해부를 해봐야 이게
심지어 해부를 해봐도 이게 맹장인지 충수돌기가 뭔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 알아야 사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검을 해봤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집트에서는 맹장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장기를 카노푸스 단지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장도 보관을 하니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것 같고 단지 중에 이거는 장의 기생충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단지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장을 어떻게든 하긴 했겠죠. 그리고 신기한 게 그리스에는 오른쪽 아랫배에서 농양을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맹장인지 아니면 겉에 난 농양을 제거한 그치, 건지는 그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충수돌기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다 아는 사람. 갈렌? 갈렌은 인체 해부를 한 적이 없어요. 아 맞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알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아 이분이 해부도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남겼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림에 이렇게 대장이 있고 아그 그림 벌레같이 나온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는 안 했어요. 요거 조금 다음에 있는 의사인 베렌가리오 다 카르피라는 의사가 요거를 그려놓고 글로도 써놔. 이거는 결장과 회장에 붙어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는데 약간 추가물 같다. 원래 있는 것 같진 찌그러진 게 않고 뭐가 있으니까. 뭔가 추가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좀 형태가 뭉쳐가지고 눌려있다. 맞아. 열어봤더니 속이 비어 있었고 너비는 새끼손가락보다 좀 짧다. 그리고 길이는 한 3인치 정도. 이 사람 좀 길었나 봐. 오, 3인치면 한 되게 기네. 10cm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긴 충수돌기를 본 거죠. 이때는 아직 맹장이란 말도 없어요. 그러다가 16세기 해부학자인 베살리우스 여러 번 나왔어요. 아 베살리우스. 이 사람이 이제 끝이 막혀 있으니까 맹장으로 하자. 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돼야 맹장을 알게 되고 거기에 뭔가 달려있는 게 있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모르니까 정상해부학을 모르니까. 게다가 이 질환에 대한 묘사는 더 늦어. 뭐 열나다가 죽는 거야. 그냥 아니면 열나다가 배 배 아파 아프다. 그냥 뭐 사방 죽는데 뭐 장티푸스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콜레라도 그렇고 이질도 그렇고 얘는 뭐 설사 안 하지만 비슷한 뭔가 열병으로 인식이 됐겠죠.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묘사가 한 18세기 정도나 돼서 나오는데 야. 진단도 아니고 부검이에요. 최초의 수술은 그럼 언제 됐을까? 19세기? 그것도 18세기입니다. 아 됐어. 대단한 게 클라우디우스 아미안드라는 의사가 11살 애가 핀을 잘못 삼킨 거야. 삐죽한 거를. 그래서 천공이 생겼어요. 충수에. 그러니까 충수염이 아니라 이제 천공이 생긴 거니까 이게 복막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35년에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충수가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미안드라는 의사가 명명한 아미안드 탈장, 그러니까 사타구니 탈장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는 거지. 아 반으로 찔러서 지금 구멍이 났다. 수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개복한 건 아니야. 여기를 개복한 거죠. 탈장된 부위를 수술이 쉬웠겠네. 그래도 그 훨씬 쉬웠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수술은 아니지만 이게 어찌됐건 역사적으로 충수돌기에 대한 수술은 처음이다. 근데 아직 맞추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제 했을까? 수술이 종종 시행이 되는데 자 이제 관찰합니다. 어. 아 여기 있어 이 비명 지르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이 시행이 돼요. 근데 보면은 뭐 안 보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배농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배를 열 수가 없으니까. 찔러서 그러니까 농 빼보는 거구나.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렇게 해서 어떻게 배농이 운 좋게 되면 되면 사는 거죠. 되면 수 사는 있겠네. 거죠. 살까? 근데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 산 건 높아지는 아니고 거지. 배농이 살았던 되면. 사람도 있는 거죠. 항생제도 없이 그걸 아, 떼가지고 옛날 배농을 사람들 하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 그 정도는 견뎌요. 바깥으로 배농만 시켜. 그 사람이 뭘 모르네. 어.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파킨슨이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최초로 제대로 된 기술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1812년에 5살짜리 화나가 이제 맹장염으로 와요. 5살짜리가? 근데 얘 애는 사망합니다. 근데 이제 일찍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요. 아 여기가 아팠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복부가 아프고 눌렀더니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맹장염이라는 건 아직 몰라. 근데 이게 뭔가 생기는 병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또 이제 1836년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토마스 호지킨. 호지킨 박사. 호지킨 림프종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복막염으로 사망한 젊은 의대생의 사례를 확인하고 내가 이거 부검해 보니까 충수가 똥에 막혀 있었다. 뭔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다
라는 이론을 내요. 근데도 충수가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은 19세기에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냐면 다 늘러붙은 다음에 발견이 되니까 이건 맹장에서 생긴 거다. 맹장이 터진 거다. 맹장염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다 맹장염이 더 유명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때 퍼진 것 같아. 이거는 맹장염이다. 충수돌기염이 아니고. 그래서 수술 어떻게 하냐? 맹장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보니까 맹장이 터진 건지 충수 그거 때문인지 하려면 알 수가 적어도 없어요. 장루를 만들 수 있어야 살 텐데. 그쵸. 이때는 방법이 없죠. 장루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19세기 전반기까지는 아직도 마취가 없어요. 야, 아직도 소독도 잘 안 해. 야, 그래서 장 건들면 다 죽는다고 했던 거.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1848년에 헨리 핸콕이라는 의사가 아직은 복막염까지 진행이 안 된 환자였어요. 열어봤더니 배가 너무 아파하고 열이 나서 열었는데 봤더니 충수가 땡땡 부어 있는 거야. 오. 야, 이건 충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살았나?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윌러드 파커라는 의사가 친구의 딸이 이 맹장으로 온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게 루틴이었냐면은 헨리 앤콕은 그래서 이거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생각해봐. 배를 열면 사람 다 죽어. 빨리 열고 싶어? 최대한 기다렸다가 열어라. 이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러드 파커도 자기 친구 딸을 기다려서 정말 마지막에 열었는데 죽었어요, 딸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헨리 앤콕의 연구를 봤거든요. 내가 이 사람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찍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환자는 충수만 부어 있어. 빨리 열면은. 그래서 이거 진짜로 충수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마취랑 소독이 보편적으로 되면서 복부 수술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려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가 여기서 충수염의 거인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이름 찰스 맥버니. 맥버니. 맥버니가 나옵니다. 맥버니. 이 사람이 윌리엄 헐스테드 박사님보다 약간 후대인데 그래서 네. 윌리엄 헐스테드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야 내가 써봤더니 장갑 좋더라. 장갑도 빨리 도입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맥버니 포인트라고 그쵸, 해서 배꼽하고 엑시스 쪽 이은 직선에서 3분의 2 지점 네. 눌러서 여기서 이제 맹장을 진단하고 맥버니 절개도 하죠. 맞아요. 이름이 다 이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진단과 수술이. 이 사람이 만든 절개법이 이전과 차이가 뭘까? 단순히 위치만의 차이일까요? 위치는 다 여기를 쬐을 텐데 그 전까지는 복부에 있는 레이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과 밑에 있는 근막, 근육, 복막 이거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맥버니가 아니다. 피부 짠 다음에 그다음 벌려봐. 그러면 지방이 있어. 피하 지방이. 지방 가르고 벌려봐. 그럼 근육이 있어. 근육 째고 벌려봐. 그럼 복막이 복막이 있어. 나와. 복막을 째. 그러면 그때 이제 배가 보이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절개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맥버니 이후로 수술이 엄청나게 진보를 하게 됩니다. 마취가 있었나 이때는? 마취가 있었죠. 윌리엄 헐스테드 다음이니까 당연히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레이어를 보죠. 그 그러네, 전까지는 할 수가 없지. 맞네. 그 전까지 레이어가 무슨 배 아프다 그러는데 그냥 빨랑빨랑 끝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장도 터지고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마취가 나오고 한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마취는 당연해지는 거고 고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되면 항생제가 나오고 사망자를 확 줄이죠. 그러니까 터지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 수술까지 지금 가능해졌으니까 정말 엄청난 시한폭탄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충수돌기염으로 잘 안 죽는 시대가 열렸죠. 그렇죠. 젊은 친구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분들은 많아도 진짜 안 좋은 거의 없죠. 예, 잘 그런 없죠. 장경 정말 많지 않아서 다행히. 아 이거 하면서 역시 의학의 역사는 네. 하면 할수록 감사해진다. 그게 좀 극복의 역사네요. 진짜 운 좋게. 여기도 진짜. 이런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의사들이 다 유명해. 파킨슨, 호지킨, 맥버니. 맥버니. 그러니까 호치킨. 너무 신기해. 하나 한 사람들은 딴 것도 다 하나 봐. 사실 호지킨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 그렇지. 사람인데 파킨슨도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